세상의 어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우리 집 이야기 안방극장. 안녕하세요. 저는 의왕시에 살고 있는 너무 사랑스러운 13개월 딸 서우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남편과 3년을 사귀다 평생의 인연을 맺은 지 4년 차. 처음엔 둘 다 바쁘게 일을 하고 있어 아이를 가져야 하나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갖게 된 예쁜 딸 서우. 도저히 저희가 키우기엔 시간도 없고 어쩌나 고민하다 시어머니께서 하시던 일도 그만두고 아이를 돌봐주시기로 했고 그때부터 서우의 두 집 살림이 시작됐습니다. 서우는 일요일 저녁에 안산 할머니 댁에 가서 목요일 저녁에 엄마 아빠가 있는 집으로 옵니다. 태어나서 7, 8개월까진 한 주 내내 엄마와 떨어져 있다가 만나니 저를 낯설어해서 절 보고 울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속상하긴 했지만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를 볼 수도 없어서 미안한 마음을 꾹 누르고 두 집 살림을 이어갔죠. 다행히 13개월이 된 지금은 두 집에서 모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두 집 살림을 하다 보니 아기용품이나 필요한 물건들은 무조건 2개씩 샀어요. 젖병도 한 집에 5개씩 10개, 빨대컵도 6개. 서우 이유식은 내가 만들어 먹일게. 아이돌 보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요즘 이유식 잘 나와요. 사 먹이면 돼요. 그래서 이유식 배달도 두 집 다. 장난감도 2개씩, 유아차도 2대. 돈은 2배로 들지만 이렇게라도 할머니가 아이를 봐주실 수 있어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생기는 우픈 일들도 종종 있답니다. 정민 씨 이거 봐. 우리 서운데 남자 같지? 못생겼어. 뭐야. 엄마가 안티구만 여기는. 아니 근데 사진이 왜 이렇게 옛날 사진 같아? 여기 시어머니 댁인데 30년 사셨거든. 가구가 그대로야. 무려 30년 동안 변한 것이 없는 집안 분위기에 서우 사진을 보면 마치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 아이 같아요. 심지어는 서우 아빠 어릴 때 찍은 사진과 배경이 똑같을 때도 있어서 사진을 보다가 빵 터질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못내미처럼 나온 사진 보며 웃는 그 잠깐의 시간이 얼마나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또 한 번은 서우가 감기에 걸려 병원을 갔었는데요. 서우가 열이 좀 있어서 병원 다녀왔다. 그래요? 괜찮대요? 약도 받으셨어요? 세 종류인가 받았는데 콧물은 안 나길래 2개만 먹였지. 어머니, 약은 처방대로 먹여야 하는 건데. 그래서 서우 상태를 정확히 알려고 병원에 직접 전화해서 약 복용법 설명을 듣고 다시 다 먹여달라고 부탁드린 적도 있고요. 요즘은 서우가 많이 커서 어머니가 문화센터도 데리고 다니고 놀이터도 같이 나가고 하셔서 외출복도 자주 입히는데요. 문화센터 가기 전날 원피스랑 레깅스를 세팅해 놓고 왔더니 다음날 어머니가 찍어 보내주신 사진 속 서우는 원피스에 내복 바지를 입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하루는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서우 주려고 홈쇼핑에서 세트로 옷 샀어. 놀이터 가면 다 그거 입고 다니더라. 어머 진짜요? 감사해요 어머니. 그리고 서우를 데리러 어머님 집에 간 날 그 옷을 직접 보게 됐죠. 비밀의 주주 언니들이 아주 대문짝만하게 박힌 옷이었어요. 사이즈도 엄청 커서 두고두고 입을 것 같은데 어머님 집에서만 입힐까 합니다. 이제 서우는 제법 어엿한 13개월 언니가 됐어요. 낯을 가려서 돌 사진을 5번이나 찍으러 갔었는데 이제는 모르는 사람을 봐도 안 울고요. 참깨 스틱 2개면 손톱 발톱 다 자르라며 내주기도 하네요. 꼬물꼬물한 서우를 처음 맡기고 주말에나 볼 수 있었을 땐 사실 저도 초보 엄마니까 이렇게라도 아이를 돌보고 일할 수 있어 감사하다 했는데요. 이제 서우가 저를 엄마로 알아보고 웃고 안기고 하니 괜히 마음도 짠해지더라고요. 집에 데리고 와서 어린이집에서 늦게 찾을까도 생각해봤지만 직장이 멀어서 너무 늦게까지 있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아직은 괜찮아. 내가 서우 계속 봐줄게. 걱정 말고 일 다녀. 어머님이 안 계셨더라면 제가 일을 그만둬야 했을 거예요. 어머님께도 너무 감사하고 두 집 살림에도 잘 적응하고 건강하게 자라주는 우리 서우도 너무 고맙네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서우야 사랑해.
네, 오늘 안방극장은 두 집 살림을 씩씩하게 해나가고 있는 이쁜 딸 서우의 엄마 이은정 씨의 사연으로 꾸며봤습니다. 오늘도 멋진 두 아들의 엄마 최정민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은 그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육아 형태죠. 네. 맞벌이 부부와 황혼 육아. 저도 여러모로 공감이 되는 사연입니다. 아니 주변의 맞벌이 부부들이 거의 이런 조합으로 육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저도 같은 워킹맘으로서 일단 뭐 시어머니든 친정어머니든 애 봐줄 사람이 있다는 거는 진짜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왜 뭐 집이 멀거나 아니면 직장에 다니시거나 아니면 몸이 아프셔가지고 이렇게 형편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손에 애를 맡겨야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괜히 애한테 더 미안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진짜 주변에 사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상황이죠. 맞아. 근데 또 어른들이 봐주는 것도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뭐 어머니가 아침에 집으로 출근하셨다가 엄마가 퇴근해서 집에 오면 다시 어머님 집으로 퇴근. 이런 경우는 아버지 밥 차려드리려고 가거나 그렇지 못하면 아버님이 손주 집으로 퇴근을 해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시고 다시 맞아. 퇴근하시기도 하고 또 서운해처럼 아이를 아예 평일 내내 집에서 봐주시고 주말에 다시 본인 집에 데려오기도 하고요. 반대로 어머니가 와서 사시다가 주말에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걸 저는 주변에서 한 번씩은 다 봤거든요. 정말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 말이 너무 와닿는 상황인 거죠. 맞아요. 이걸 진짜 모아서 얘기하니까 그러네요. 그쵸. 아니 저도 주변에서 저렇게 할머니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육아를 해주는 집들 진짜 많이 봤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할머니 집에서 애를 키우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손주들 집에서 보면 할머니 입장에서도 내 집 내 살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불편하기도 하고 맞아요. 또 자식 부부 입장에서도 분명히 내 집인데 어른들도 계시고 또 퇴근하면 애도 봐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불편하고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그런 이유도 크죠. 일단 서운에는 집이 멀기도 해서 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다시 육아를 하시는 기분은 어떨까요? 할머니들. 주변에서는 다들 좋아하신다고 하던데 힘들기도 하지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근데 손주들 제일 이쁠 때 그걸 매일 볼 수 있다고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좋은 분들이시네요. 왜냐면 요즘에는 아예 손주 못 봐주신다고 시작부터 딱 못 봐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계시거든요. 있죠. 맞아요. 예. 뭐 대신 형편이 넉넉하신 분들은 뭐 시터 쓰라고 뭐 지원해 주시기도 하고. 예. 근데 사실 우리 같은 젊은 몸으로도 힘든데 연세 드셔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아니 저희 이모도 여기 서우 할머니처럼 이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아들 집에서 그러니까 친척 동생 집에서 손주를 봐주시거든요. 근데 이모가 자주 하시는 말씀이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서 이제 그만 본다고 말하고 싶은데 또 손주들 보면 너무 불쌍해서 보게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남의 손에 맡기는 것보다는 내가 맞아. 힘들어도 내가 보는 게 낫지. 그리고 내가 내 돈 벌어서 내가 쓰는 게 편하지 애 봐주고 아들 돈 받는 것만큼 불편한 거 없다고. 그리고 결국 그 돈 애들 입히고 먹이고 다 그 밑으로 들어간다고. 정말로 우리 진짜 시어머니에게 정말 감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시어머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그럴까요? 박수. 정말 당신이 기뻐서 하는 일이라도 힘든 건 힘든 거니까요. 맞아. 근데 두 집 살림하니까 재밌는 일이 많네요. 그러니까요. 모든 게 두 개라. 전 젖병도 젖병이지만 빨대컵이 6개. 와. 그 시기가 지나면 못 쓰는 육아용품도 되게 많잖아요. 네. 중고거래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아차까지 2대고 옷도 그럼 2벌씩 사시려나요? 아우, 그럴 것 돈도 같은데? 많이 들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유식도 양쪽 집으로 다 시키고. 아니 근데 진짜. 이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첫째 때는 친정과 시가를 자주 갔었거든요. 근데 특히 친정을 자주 갔어요. 그래서 저희도 애기용품이 2개씩 있었어요. 근데 원래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처음에 갈 때는 다 싸들고 다녔어요. 뭐 애기띠, 뭐 포대기, 뭐 점퍼로 유모차, 보행기, 뭐 아기 장난감, 뭐 정말로 아니 무슨 민족 대이동인가요? 아니 진짜 농담이 아니고 정말 이사 가는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라도 빠질 수 없는 아이템인 거예요. 그렇지, 다 가져가야지.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누가 주면 주는 거 다 받아가지고 이게 자연스럽게 양쪽 집에 놔두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주말과 평일마다 왔다 갔다 하면
두 개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바로 그 양가가 다 멀어서 못 맡기는 경우거든요. 근데 첫째 때는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임신해서 너무 좋은데 애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일을 그만둘 상황도 아니고 출산휴가 끝나고 저도 서호 엄마처럼 당장 네. 출근을 해야 해서 이래저래 고민이 많았는데 조리는 어머님이 해주시고 출산휴가 끝나고 친정엄마가 와서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3개월을 봐주셨어요. 그리고는 엄마도 힘드니까 3개월 이후로는 안 되겠다고 하셔가지고 그 후에는 이제 아예 부산 시어머니 댁에 첫째를 보내기로 했거든요. 부산까지요? 아, 그럼 주말마다 혹시 부산 내려간 거예요? 아, 처음에는 그러려고 보낸 건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진짜. 아, 그렇죠. 일도 힘들고 아우 주말마다 가기가 쉽지가 그러니까. 않아가지고 보내고는 거의 한 달 만에 갔어요. 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저를 보고 막 울고 저랑 안 잔다고 내가 엄마인데 할머니한테만 간다고 이게 정말 충격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한두 달 정도 더 어머님께 보냈다가 제가 일을 그만두고 데려왔어요.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때 우리 어머님도 고생 많이 하셨죠. 애기 엄청 어릴 때인데. 그러니까. 근데 또 손주 보는 재미가 좋으셔가지고 서우도 그랬다잖아요. 네. 처음에는 엄마 못 알아보고 울고 아마 그때 서우 엄마도 마음이 많이 그랬을 거예요. 맞아. 전 솔직히 울었거든요. 아니 내가 엄마인데 엄마를 못 알아보고 내가 왜 일을 해서 이런가 싶기도 하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다행히 서우가 이제 적응을 잘해서 감사하네요. 이제 서우도 그럴 거예요. 목요일쯤 되면 아 엄마 오시는 날이지 아싸 이럴지도 모르고 속으로 말은 못하지만 근데 또 할머니들은 엄마 왔다고 엄마한테 바로 가면은 그게 또 좀 서운해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일주일에 반 이상을 할머니랑 보내는데 맞아. 엄마 오면 그래도 또 엄마라고 또 엄마만 냉큼 이렇게 또 가가지고 좋아하고 막 이러면 근데 다행히 우리 서우는 그걸 잘 조절하는 것 같죠? 아니 근데 사진 배경이 와 네. 이것도 진짜 웃긴다. 30년째 그 집에 살고 계신가 봐요. 그러니까. 어머님 집이라서 이 남편 그러니까 서우 아빠 사진 배경이랑 같으면 진짜 웃긴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일부러도 그렇게 찍는데 여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찍어요. 너무 재밌네요. 아니 그래도 서운해처럼 굴러가면 괜찮은데 확실히 시터보다는 가족이 낫지만 당연하죠. 그런 것도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엄마 입장에서는 애를 맡겨놓으니까 할머니한테 어려운 소리, 뭐 싫은 소리 하기도 좀 힘들고 또 할머니 입장에서는 혹여나 애 보다가 애가 다치거나 그러면 또 얼마나 미안해져요. 맞아요. 눈치 봐요. 또 며느리 눈치를. 그래도 애는 애대로 봐주고 싫은 소리 들을까봐 겁나고 특히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 그 육아나 또 훈육 방식이 달라서 좀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이럴 때도 남편들이 역할을 또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게 또 크게 싸움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좀 지혜롭게 진짜 해야 될 때가 많죠. 양육 방식이 진짜 다 다른데. 맞아. 서우도 아까 약 먹이는데 할머니는 증상 없는 약은 안 먹이고 증상 있는 약만 먹이셨잖아요. 근데 엄마는 다 먹여야 한다고 하시고. 네. 아니 저희 집도 조금 그랬거든요. 여름에는 저는 좀 시원하게 입히는 편이에요. 또 산에 둘이라. 근데 우리 어머님은 속옷도 꼭 입혀라. 또 어깨 덮는 옷으로 입혀라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민소매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옷을 항상 따뜻하게 입히시라고. 네. 그런 거는 저랑은 조금 안 맞더라고요. 우리 엄마도 꼭 러닝을 왜 안 입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잘 안 입으니까 애들도 뭐 입혀야 하나 싶기도 하고 더운데 옷을 뭘 하나를 더 입혀 이러거든요. 아무래도 이렇게 어른들은 어른들의 방식이 있고 지금의 엄마들은 또 키우는 방식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로 갈등이 되면은 힘들죠. 힘듭니다. 맞아요. 서로 인정해야지. 맡기는 자식들이나 봐주는 어머님이나 거기서 스트레스가 시작되면은 이런 양육 형태가 진행이 어렵죠. 그리고 그 비밀의 주주. 저 어떤 옷인 줄 알아요. 저도 알 것 같아요. 젊은 엄마들은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현란해서 애들이 막 굳이 그걸 입겠다면 입히지만 엄마가 굳이 사주지는 않는. 근데 그지요. 좀 큰 언니는 좋아하죠. 근데 13개월 서우에게는 네, 뭐 할머니 댁에서만 입히면은 사진 속에 예쁜 추억으로 남을 테니까 두 집 살림 하려면 내려놓아야 할 부분은 또 내려놓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그래도 서운에는 어머님이랑 좀 관계가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서우가 잘 적응해 나가고 있는 거 보면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님 너무 좋으시네요. 힘드실 텐데 아직 괜찮다고 더 키워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럼 서우 엄마 둘째도
고고? 하시는 건가? 근데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저렇게 힘이 되어주시면 워킹맘은 또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맞아. 또 감사함으로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맞벌이 부부라서 아이를 온전히 본인들 힘으로 키우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더 부모의 마음들을 잘 만들어가고 계신 것 같네요. 맞아요. 저도 같이 일하는 엄마로서 힘들 때 많거든요. 저는 어린이집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서운히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어느덧 헤어져야 될 시간이 왔어요, 우리. 그러네요. 너무 아쉽지만 저는 또 다음 주를 기약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엄마들의 놀이터는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집니다. 아까운 추억들 그냥 기억으로 날리지 말고 수다 떨듯이 써보내주시면 놀이터에 아름답게 간직됩니다. 카카오톡에서 엄마들의 놀이터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도 하시고 채팅창으로 사연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네, 오늘은 두 집 살림을 너무 씩씩하게 잘 해내고 있는 서운의 사연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 나 혼자 힘으로만 가능하다면 좋을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결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를 함께 키우며 아이에게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함께 키우며 배우는 지혜도 엄청나답니다.